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따라잡기 문제풀이 인권과 직업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번 다음 중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 특성이라는 것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스스로 학대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24번에 다음 중 업무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옳은 것은 업무라는 건 일이에요. 일을 보면서 노인학대를 목격했어요. 또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럴 때 신고하는 의무자는 이 중에서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정답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에요. 25번에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을 발견했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노인학대는 의심까지 신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경찰서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어디까지가 신고냐? 의심까지 신고다. 전화번호는 1577-1389입니다. 26번에 다음 중 노인학대 유형과 세부 내용으로 연결로 옳은 것은 정서라는 것은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유령 취급하고 그래서 3번에 정서적 학대, 집안의 기쁜 일, 나쁜 일,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마음을 괴롭혔죠. 정서적 학대 맞네요. 3번. 자, 27번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중 옳은 것은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둔다. 이것은 몸을 괴롭혔죠. 몸신의 몸체.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28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그 자물쇠로 잠그는 사람이 보이죠? 아들입니다. 집안에 갇혀있는 분 아버지예요. 학대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은 아버지이고 학대를 가장 많이 일삼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감금하고 있죠. 이것은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신체적 학대. 29번에 다음 중 노인의 정서적 학대에 속하는 것은 이 학대라는 것은 괴롭히는 거예요. 몸으로 괴롭히는 거를 신체적 학대라고 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거를 정서적 학대라고 하고 갖다 버리는 거를 유기라고 하고 냅둬 버리는 거를 방임, 성과 관련된 모욕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적인 학대, 돈을 갈취하는 것 경제적 학대, 자기가 자기를 냅두는 거를 자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정서적 학대에 속하는 것은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네요. 30번 다음의 사례가 해당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아들이 내가 놓친내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죠. 마음을 괴롭혔어요. 31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 짧은 답변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심리를 괴롭혀요. 정서적 학대입니다. 32번에 다음 그림에서 정서적 학대, 마음을 괴롭히고 심리를 괴롭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1번 그림은 방임이죠. 냅둔 거예요. 2번은 경제적 학대, 그 음침한 미소를 날리는 사람, 그거 아들이죠. 그 그림에 등장하는 분 아버지죠. 아버지 돈을 갈취하고 있어요. 경제적 학대. 자, 갖다 버렸어요. 지게 메고 가네요. 유기예요. 유기. 고려장 떠오르시죠? 유기예요. 자, 그러면은 막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이게 바로 정서적 학대입니다. 3번 정서적 학대. 5번 그림은 때리는 거죠. 몸신의 몸체자 신체적 학대입니다. 33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목욕을 시킨다.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가려주지 않고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 성에 관한 수치심을 유발했으면 그것은 성적인 학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성적 학대입니다. 34번 다음과 같은 내용은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네모 박스를 보시죠.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이것은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죠.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하면 생각나는 거 강남의 부자 할배 안 주면 맞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그래서 조금씩 주고 도망 다니기. 35번에 자식이 노인 부양을 전제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증여받은 후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것은 노인학대 유형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경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흔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증여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자녀들하고 대립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경제적 학대입니다. 36번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대상자에게 관찰되면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치매 노인을 혼자 거주하게 한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다. 방임은 냅두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냅두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의복이 들어온데 빨아입히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냅둔다. 2번 방임, 냅둔다입니다. 37번 부양이라는 것은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라는 건 먹이고 돌보는 거를 주로 하는 자식을 말해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노인학대 유형은 냅둔다, 내버려둔다, 방임이죠. 내버려둔다는 것은 방임을 뜻합니다. 유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앞에 무엇을 붙이냐죠? 노인을 버리면 노인유기, 유아를 버리면 유아유기, 신생아를 버리면 신생아유기, 시신을 버리면 시신유기, 유기는 갖다 버린다. 자, 38번 독감으로 인해 어르신이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혼자 있게 한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냅뒀죠? 냅둔 것을 찾으세요. 1번 방임이에요. 방임, 냅둔다. 자기 방임은 노인 자신이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을 매달아 죽는다든가 약을 먹고 죽는다든가 투신해서 죽는다든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을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자기를 냅둬서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는 거, 그것을 자기방임이라고 합니다. 39번 다음과 같은 내용은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요. 때에 따라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하고 있다. 생활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약이 떨어졌는데 가지 않고 배가 고픈데도 밥을 먹잖아요. 술을 매일 먹어서 빨리 이게 병이 생겨서 죽고 싶어 하죠.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내버려 둔다. 자기 방임에 들어갑니다. 40번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시설에 계신 분이 이제 비용이 미납됐다는 이유로 시설장이 보내셔도 안 됩니다. 보내시면 유기죄에 걸려요. 그래서 정답은 유기입니다. 유기. 41번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관찰되는 노인학대 유형은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설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었다. 자, 시설에 맡기고 오지 않는 것, 버리긴 버렸는데 시설에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시설 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기는 갖다 버린다예요. 근데 대체로 이 유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과 관련된 신분증을 다 뺏어 가요.
그래서 다 몰수한 다음에 이분에 대한 신상 정보를 발견한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출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와 관련된 뭐 민증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갖다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런 주문도 하죠. 누가 자식이 어디 사냐고 물으면은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대답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도 버리기도 합니다. 42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고 있다. 배회라는 것은 그냥 뺑뺑 돌아다니는 거죠. 낯선 곳이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뺑뺑 돌고 있는 거죠. 배회를 하는 노인을 발견하였는데 보호자가 우리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이것은 뭐냐? 갖다 버린 것, 유기에 들어갑니다. 유기, 갖다 버렸다.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을 해주는 곳은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라,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45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산업이라는 것은 회사, 공장, 사업장을 뜻해요. 그래서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46번 다음 중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에서는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7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언어적이라는 것은 말이죠. 말로 희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모에 빗대어서 성적인 말을 하는 거,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들어가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고 옆에 앉으라고 하는 거, 그것도 성희롱에 들어갑니다. 2번이죠. 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80개의 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 나옵니다. 48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한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들어갑니다. 49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받을 시설장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희롱을 보고받은 즉시 요양보호사를 바꾼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맞았어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를 받은 시설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 갈 경우 녹취를 해두셔야 되고, 성희롱을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비치하고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명확히 설명한다. 50번 다음 중 장기요양기관장이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예요. 5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요양원에 입소하신 남자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심한 말을 해서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이 느껴졌다. 성희롱은 어디까지냐? 어떤 말이나 말을 듣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수치심이 느껴지면 그것은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한다. 5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가 과도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은 4번이죠.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런 말이 들어간 것은 정답이에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53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이죠. 대상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직업윤리라는 것은 윤리는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군자 같은 말을 찾으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하고 경청하고 수용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대상자의 결정을 존중해준다. 54번 다음 사례에서 적절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명절을 앞두고 명절을 잘 보내라고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주었다, 팁을 주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돈은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금액을 받으면 안 된다. 1번이에요. 5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윤리적 태도, 도덕, 군자같이 반듯한 행동을 말해요. 반듯한 태도를 한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2번이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고 보고한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포지션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고 기록한다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고 보고한다 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